안녕하세요. 정담길 심리상담센터 노정숙입니다. 오늘은 영유아기 부모아동 상호작용에 이어 두 번째 시간으로 학년전기 자녀들과 상호작용을 고민하는 부모님들을 위한 부모아동 상호작용, 바로 학년전기 PCIT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유아기 PCIT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녀의 연령, 발달 단계를 알아야 합니다. 학년전기 PCIT 대상이 되는 자녀의 연령은 만 3세에서 만 6세까지입니다. 발달 지연이 있는 자녀라면 그 이상의 연령이라도 가능하게 됩니다. 부모님들께 자주 듣는 너무 힘들어요 라는 말이 있습니다. 유치원 선생님 말씀은 잘 듣고 모범적인 아이인데 집에서는 말을 안 들어요. 부모 말을 듣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말을 잘 듣게 할까요? 엄마 아빠 말은 무시하는 것 같아요 라고 호소합니다. 부모님도 아이도 화나고 짜증나고 훈육은 싸움으로 됩니다. 아이 문제로 상담받고 싶은데요 라는 연락이 왔는데요. 부모님께서 이야기한 문제는 한 5, 6가지였습니다. 첫째는 낯선 장소에 낯선 사람들이 있을 때 너무 소극적이라는 것이었고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너무 예민하고 자기 이야기에 집중하지 않으면 화를 낸다고 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이야기하신 거는 아이가 자존감이 너무 낮은가 봐요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아이를 보고 웃으면 왜 나보고 비웃어? 라고 합니다. 엄하게 훈육할 때 화를 낸다고 하고 할머니, 엄마, 아빠가 나한테 소리 질러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친구가 조금 큰 소리로 이야기하면 친구가 나한테 소리 질러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럼 친구가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해 라고 했더니 친구가 나 싫어하면 어떡해 라고 걱정하면서 울어버리고 대처를 못한다고 합니다. 가족한테는 소리 지르고 너무 버릇없이 행동할 때 아이와 싸우게 되는데 결국 생각하는 의자에 앉아 라고 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고 합니다. 아이가 아빠 나한테 소리 지르지 마, 나한테 화내지 마 라고 한다고 하는데요. 부모님은 아이가 이렇게 달라졌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는 친구한테 부모가 알려주는 방법을 좀 잘 적용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셨고요. 상처를 좀 받지 않았으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행동했으면 하셨는데요. 지시하면 바로 하지 않고 행동이 늦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양육에 대한 가치관 때문에 부부간의 갈등도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 초점을 두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첫째, 아이의 나이입니다. 둘째는 부모가 바라는 아이의 나이에 맞는 행동입니다. 예민하고 잘 울고 소극적인데 집에서는 큰 소리치고 부모에게는 대들고 부모님이 보기에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을 하는 아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좀 검사가 필요했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상호작용 방식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부모아동 상호작용 평가가 이루어졌고요. 두 번째, IQ 검사라고 하는 인지검사가 실시되었습니다. 인지는 행동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인지평가는 필수적으로 시행됩니다. 세 번째, 행동평가, 네 번째, 기질평가 이렇게 시행됐는데요. 마지막으로는 스트레스, 성격 특성도 살펴보게 됩니다. 검사 실시 결과 아이는 불안이 높고 예민하고 아이의 기질과 부모님의 기질이 다르다라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기질이 다르면 서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집니다. 결론은 불안에 대한 문제가 있고 부모아동 상호작용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불안 문제, 부모-자녀 관계 문제가 있는 학년전기 자녀들의 특징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들은 주목받는 상황을 싫어합니다. 소심하게 이야기하고 행동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편한 상황은 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반면 부모가 엄격하고 강압적이라고 느끼면 공격적으로 행동하기도 합니다. 부모-자녀 관계 특징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방적인 의사소통, 과잉보호, 엄격한 훈육, 자율적으로 키워요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방임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모두 부적절한 양육의 특징입니다. 좋은 부모랑 좋은 사람은 비슷합니다. 하나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겠죠. 그리고 느긋하고
여유가 있어서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는 방법들은 많습니다. 많은 방법들 중에 학년정기 부모아동 상호작용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학년정기 PCIT는 두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아동주도 상호작용 단계, 두 번째 단계는 부모주도 상호작용 단계입니다. 두 단계 중 아동주도 상호작용 단계를 먼저 실시하는데요. 아동주도 상호작용 단계는 부모님이 아이와 잘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가르쳐 줍니다. 부모가 긍정적인 관심을 보여주면 신기하게도 아이의 행동이 좋아집니다.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칭얼거리고 때리고 물건을 부수는 아이가 있습니다. 색종이를 접는데 마음대로 되지가 않네요. 엄마에게 접어보라며 떼쓰기 시작합니다. 이때 아이에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무시하기 라는 방법을 써보았어요. 떼쓰기, 칭얼거림이 줄어들 때 종이접기 잘하고 싶었는데 속상했구나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부모의 반응에 다시 떼쓰는 행동이 나타나면 반응 보이기를 중단했다가 다시 반응 보이기를 반복해 줍니다. 아이는 금세 자기가 접을 수 있는 종이접기를 하면서 금방 안정을 되찾습니다. 어머님은 진짜 되네요 라고 좋아하시더라고요. 아이를 달래고 아이의 요구에 답해주려고 애쓰다가 해달라는 대로 해줬는데 왜 또 그래? 라면서 화내고 혼내는 상황으로 갔었다라고 합니다. 아이는 금방 진정되고 부모님의 반응 조절로 짜증을 받아줄 필요도 화를 낼 필요도 없었습니다. 아동주도 상호작용에서 학년전기 아동에게 주는 메시지는 정확합니다. 놀이하며 자연스럽게. 나는 이런 네가 좋아. 아이는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자신의 행동에 부모가 반응을 한다면 관심을 받는다고 생각하는데요. 아이에게 긍정적인 행동에 대한 반응을 유지하고 좋은 행동만 부모의 관심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아이는 부모의 관심을 받고 있구나.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는 뭐든 잘하나 봐. 엄마 아빠가 내 얘기를 빼놓지 않고 잘 들어주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허락해 주셨어. 내 의견에 찬성해 주셨어. 아이는 부모의 지지를 받고 좋아하는 놀이에 집중할 수 있게 되죠. 아이가 즐거워하면 부모님도 편안하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아이와의 놀이가 재밌고 양육의 민감성이 증가하고 학년전기 자녀의 놀이 수준을 알게 되죠. 아이의 사회성은 저절로 향상되게 됩니다. 아이는 이건 해도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됩니다. 놀이치료사들이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편안하게 1대1로 사회적 기술을 가르쳐주는 방식입니다. 바로 아동주도 상호작용에서 부모님이 배우는 양육기술입니다. 엄마 아빠는 가장 신뢰도가 높고 최고의 애착 대상으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아이와 상호작용에 대한 신뢰를 쌓은 후에 두 번째 단계, 부모주도 상호작용이 시작됩니다. 부모가 지시한 내용을 아이가 잘 따르도록 하는 게 목표입니다. 아동주도 상호작용에서 부모는 믿을 수 있는 안정애착 대상이 됐습니다. 부모의 요구에 따라 반응하고 자기 놀이로 돌아갔을 때 사이좋은 관계가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아동주도 상호작용을 할 때 학년전기 자녀의 발달 수준을 알았습니다. 부모님은 자녀가 할 수 있는 것을 요청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부모님은 자녀와의 놀이, 상호작용에 자신감을 얻게 되고 학년전기 자녀는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에서 선생님이나 친구들과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고 행동하는 방식을 배웁니다. 아이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부모님의 지시를 따를 때 5초 규칙이라는 것을 적용합니다. 아이와 외출 준비를 할 때 밖에 나갈 거야. 옷 입어. 옷 입으라고 했지. 입었어? 안 입었어? 아까 입으라고 했잖아. 아이가 따라줄 거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부모님이 쉴 새 없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쉴 새 없이 하는 말은 스쳐가는 소리에 불과하게 되죠. 아이가
부모의 지시를 따르지 않다가 결국에는 혼나고 부모님은 화를 내는 상황이 됩니다. 부모 주도 상호작용에서는 부모의 말이 잘 전달되고 아이도 부모의 말을 잘 따르면 아이는 칭찬받습니다. 사이좋게 지내려면 서로의 이야기를 잘 듣고 행동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학년정기 PCIT에서 엄격하게 제한하는 규칙이 2가지 있습니다. 첫째, 때리기, 깨물기 같은 공격적인 행동. 2번째, 장난감 부수기 같은 파괴적인 행동을 할 때는 바로 놀이를 중단합니다. 공격적인 행동, 파괴적인 행동은 허락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걸 한계 설정이라고 합니다. 학년정기 자녀에게 해도 되는 것, 하면 안 되는 것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죠. 사회적 규칙을 익히기 시작할 때 자율적, 능동적, 동기를 갖고 행동할 수 있는 테두리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부모님과 놀이하면서 익힌 사회적 기술을 통해 또래 아이들과도 잘 어울릴 수 있습니다. 학년정기 부모아동 상호작용 치료 PCIT는 산만하다, 극성맞다, 흥미가 쉽게 사라진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자꾸 지시를 반복해야 된다, 지나치게 말이 많다, 차례를 기다리지 못한다, 아무 때나 끼어든다, 작은 소리에도 쉽게 주의가 흩어진다, 부적절한 자책, 감정 조절의 어려움, 긴장하고 안절부절 못할 때, 걱정 때문에 과도한 불안을 느끼거나 집중의 어려움을 느낄 때, 대인관계에서 거부에 과도하게 민감할 때, 불안정한 애착으로 배가 아파요, 머리가 아파요 등의 신체적인 증상을 호소할 때, 발달이 지연되어 적절한 행동이나 반응을 가르쳐야 될 때, 아이의 행동이 부모의 주관적인 불편감을 불러일으킬 때, 아이의 이런 행동을 참을 수 없어 라고 할 때 PCIT를 적용합니다. 학년정기 PCIT를 통해 자녀의 사회성은 올라가고 부모, 자녀 관계는 좋아집니다. 이 과정을 PCIT 치료사들이 함께 합니다. 부모가 양육 기술을 배울 때 멘토가 있다면 더 좋겠지요. 학년정기 자녀를 키울 때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부모아동 상호작용 치료자와 치료기관을 찾고 싶으시다면 한국 PCIT 협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학년정기 부모아동 상호작용 치료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학년기 부모아동 상호작용 치료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